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할머님이 쌓은 덕행이 손자 며느리 가족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저의 시할머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시할머님의 덕행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부부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 넘었고 제가 시집오고 얼마 안 되어 시할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할머님의 고향은 경기도 장단입니다. 장단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파주와 이웃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현재는 남북 모두 인근 행정구역으로 통폐합되어 실질 행정구역상 장단구는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김할머니가 보내준 사연을 소쿨 극장 측에서 받아서 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장단에 향교에 다니던 교생 가운데 사냥용 송골매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그는 날마다 먹이를 잡아서는 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의 나무나 인가의 처마안이나 밑에 둥지를 치고 사는 새들이 모두 수색당하여 아직 날개가 다 자라지 않은 새의 새끼들이 이씨 마당에 있는 새장에 가득 있었습니다. 아마 새장에서 도망친 놈이었겠죠. 아직 날개가 채 자라지 않는 까치 새끼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이 절에 다녀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처녀 옥분의 눈에 띄었는데 그때 옥분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던 옥분의 눈에는 까치 새끼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생 모르게 얼른 녀석을 집어서 저고리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가져가서는 조그만 함 안에 넣어서 남모르게 길렀습니다. 벌레와 모기를 잡아다 먹이고 남은 밥과 고기를 먹이며 지성으로 키웠습니다. 옥부는 항상 그 녀석을 우리 까치라고 불렀고 까치도 그녀를 의지하여 재롱을 부렸습니다. 옥분이 밥을 손바닥에 놓고 부르면 까치는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치며 주둥이를 벌리고 달려와서는 마치 제 어미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듯 옥분에게서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까치의 깃털이 다 자랐습니다. 그래도 까치는 옥분의 품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이면 밖에 날아가서 먹이를 잡아먹지만 저녁이 되면 반드시 함에 돌아와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옥분의 집에 돌아오는 날이 뜨문뜨문해졌습니다. 어미새가 되어 가정을 차린 거죠.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옥분이 시집 갈 때 와서는 새색시 가마 위에 살포시 앉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까치는 친정집으로 가는 대신에 옥분의 시집에 띄엄띄엄 왔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옥분은 그 모습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 까치가 왔구나. 하였습니다. 까치는 번번이 그녀의 품속으로 달려들어 부리를 돌려가며 옷자락과 허리띠에 비벼대고 덜어는 어깨로 올라가서 그녀의 머리털을 흐트리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하며 옥분을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옥분도 까치를 어루만지며 가지고 놀았는데 한참 동안 이렇게 놀다가는 제 사는 곳을 찾아 까치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다가 몇 해 후에는 자취가 끊어졌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딸만 둘을 놓아 애를 태우던 옥분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옥분의 시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옥분은 밥을 지을 때마다 매번 한 줌씩 따로 모아놓았던 쌀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던 가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3살 때 마마를 몹시 심하게 앓았기 때문입니다. 시집 마을에는 아직 마마를 하지 않은 어린애들이 많았습니다. 옥부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기슭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오두막은 그녀가 평소에 다니던 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아이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구천으로 울려 퍼지는 절의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럴 때마다 엎드려 절하며 관세음 보살을 외웠습니다. 지금은 이미 박멸되었지만 당시 마마, 즉 천연두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 골문자리에 피가 나고 검게 변해서 끝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죽은 아이를 이불로 덮어놓고는 방 밖의 툇마루에 엎드려서 약사열애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슬픔과 원통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른 옥부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이때 문득 울타리 사이에서 깍깍대는 익숙한 까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눈물 어린 눈을 문지르고 마루에 서서는 까치를 맞았습니다. 우리 까치가 왔구나. 옥부는 까치를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팔자가 기고하여 아들 하나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너는 뼈에 사무치는 나의 아픔을 알겠느냐? 까치는 그녀의 품속으로 날아들었다가 다시 창틀로 날아올라 날개를 펼쳐 창을 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너도 들어가 보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손으로 창문을 반쯤 열어주었습니다. 까치는 아이의 시체 곁으로 날아가서는 시체를 덮어놓은 이불을 부리로 쪼아 찢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리를 내밀어 아이의 콧구멍을 연달아 4-4번 쪼아댔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검붉은 피가 한 종지나 쏟아지더니 얼마 있지 않아 아이가 소생했습니다. 그러자 까치는 밖을 향해 날아갔는데 그때가 살아있는 까치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조심스레 아이의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가 됐다 싶어서 소생한 아이를 둘러엎고는 시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절에 들러 두루 돌아다니면서 불보살에게 절을 하고는 일주문을 나서는데 숲의 덤불 사이에 까치가 죽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까치가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녀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옥부는 까치의 사체 앞에서 오래 합장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거두어서는 절의 대웅전 뒤에다가 묻어주었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소리와 종소리를 들어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시할머님인 옥분도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손자 며느리인 김할머님 부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꿈에서 아버님을 뵀어요. 아버지를 어디서 봤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은 없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거 섭섭한데. 왠지 모르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더라고요. 되돌아봤더니 아버님이 큰 나무 아래에 다리가 깔린 채 누워 계셨어요. 잽싸게 뛰어가서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나무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내가 들어가려던 기와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 바람에 놀라서 깬 것 같아요. 많이 놀랐겠네요. 아버지가 당신 꿈에는 나오고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지? 조금 섭섭하네요. 아버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산소에 한번 다녀옵시다. 지난번 설 때도 가게 일 때문에 못 갔었잖아요. 저도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잊히네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 된 도리로 명절에는 가서 뵈야 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세상에 당신같이 착한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원래도 당신이 잘했지만 돌아가실 무렵에 아버지께서 아예 자리 잡고 누우셨을 때 당신처럼 하기 힘들 거예요. 10년 가까이 시아버지 병시중한다는 게 어디 쉬워요. 대소변 다 받아내며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냐, 당신 같은 며느리 요즘 세상에는 없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님 산소에 갈까요? 가게는 김군에게 하루 맡겨도 되죠? 될 거예요. 따로 내가 보답하면 되니까. 김할머니 부부는 토요일 밤늦게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집에는 누님이 살고 있어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소에 다녀와 누님 부부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할머니네도 누님네도 부부 둘이서만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따로 나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로 오는 길은 붐볐지만 못다 한 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것 같아서 부부의 마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도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름 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윗집의 축대가 부부의 집 위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엉켜서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순간 꿈에서 본 시아버님을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시아버님의 모습. 만약 그들 부부가 산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꿈속에 아버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부부는 꼼짝없이 참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합니다. 시아버님은 편지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에게 몹쓸 일만 시키고 가서 미안하구나. 저 세상에 가서도 절대로 너의 은공을 잊지 않으마. 김할머니는 지금도 시아버님이 그들 부부를 지켜준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어떤 기와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등 뒤에서 부르던 그 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던지. 김할머니는 시아버님 생전에 그렇게 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님은 농아였기 때문입니다. 시아버님은 마마에 걸려 죽었다가 시할머님이 길렀던 까치의 도움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비록 살아나긴 했지만 마마에 걸린 후유증으로 평생 농아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며느리의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할머님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시할머님의 적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